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노출이 아예 안 된다. 그리고 글을 수정을 하면은 노출 구조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한 가지는 명확하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나 하나는 문제가 굳이 되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복사 붙여넣기 행동은 노출이 아예 안 된다 라는 거는 저는 별로 공감하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수정은 노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메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유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실제로 복사 붙여넣기 했었던 글감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블로그가 지금 주로 들어오는 주요 키워드는요, 거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프리미어 프로나 뭐 이런 프로그램적인 것들 아니면은 많이들 찾는 소성 부분들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는 프로그램 리뷰라든가 프로그램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배포가 돼 있고, 나머지로는 제가 직접 진행했었던 강의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찾는 정보들은 제가 항상 써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 필수 프리미어 프로 렌더링 기법 개념과 사용법, 이거 글감,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쓴 것도 있지만 제가 안 쓴 것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제가 거의 복사 붙여넣기로 글을 쓰고 약간의 수정만 더한 거거든요. 이게 있고, 어쨌든 조회수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마우스 없이 키보드 단축키로 컷 편집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제가 썼죠. 네,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친구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오디오 게인 조절, 요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항상 많이 찾고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이고, 프리미어 프로 간단한 줌인 효과 만드는 거, 이것들도 사람들이 항상 찾는 거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고 해서 노출이 아예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유입니다. 자, 저희가 글을 써요. 글을 쓰면은 글을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복사 붙여넣기가 인식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겠지만, 첫 번째로는 복사 붙여넣기 하는 단축키에 대한 이해를 블로그가 해야 한다. 컨트롤 C, 컨트롤 V나 아니면 커맨드 C, 커맨드 V 이런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옛날 블로그의 형식이었으면은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HTML 방식을 지원을 안 하잖아요. 예전 블로그는 방식을 지원했는데 이제 스마트로 넘어오면서 HTML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로그에서는 마크다운 형식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AI에서 쓰는 특정한 문법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노출량은 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노출량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무리, 끝으로, 끝맺음으로, 아니면 마크다운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AI에서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쓰면은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얘가 굵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특정한 문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노출에 대한 문제죠.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노출량이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저의 견해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쓰겠다고 메모장이나 아니면 한글이나 이런 데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옮겨 적는 그런 행동들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던 아니면 여기서 하던 바로 옮기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식이 되려면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요 1번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1번. 네. 이런 복사 붙여넣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라넣기도 있죠. 잘라넣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인식을 해야 복사 붙여넣기를 했네? 라는 인식을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은 노출량이 아예 안 떠야 되거든요. 근데 웃기게도 뜬다는 게 제일 웃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블로그에 뭔가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에 대해서 노출량이 줄어든다 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기에는 데이터가 이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복붙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볼까? 조회수 문제죠. 자, 요거는요,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유가 명확해요. 내가 지금 쓰는 글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글이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식의 키워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그냥 김치찌개라는 걸로 글을 썼고,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썼고, 어떤 사람은 맛집에 대해서 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고, 어떤 사람은 재료에 대해서 썼어요. 이게 관심도가 다 다를 거거든요. 다 다를 건데 핵심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김치찌개? 그쵸? 관심 많죠? 관심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더 보게끔 하려면은 여기 뒤에 뭐를 붙여야 되냐? 그냥 김치찌개라고 하면은 쓰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리 방법도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재료를 앞에다가 붙이는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역을 붙이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품명, 어디 김치 이런 식으로 그냥 김치찌개만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특정한 키워드들을 계속 꽂아 넣어가지고 제목과 내용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야 노출량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단순히 김치찌개라고 여기에 제목을 써가지고 글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써줘야 더 본다는 거죠. 그거를 맞춰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안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단순히 AI를 썼는데 글이 노출이 안 된다? 이거 문제보다는요, AI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글이 노출이 안 되는 거는 사람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거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관심이 많은 거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이 쓴 거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관심도가 없는 건 뭘까요? 거의 이 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김치찌개, 이걸 누가 검색해? 그쵸? 이걸 누가 검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거를 쓰지 않으면은 저한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회수로 나오지 않을 확률도 높고, 그거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예외되는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 좀 유명한 사람들이 오늘의 김치찌개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컨텐츠를 발행을 했어요. 그거를 흐름을 타서 제 거 게시글이 뜰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타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뭔가 컨텐츠를 짜고 올리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많이 찾는 거를 고민 한번 하시고 쓰시는 걸 권장을 한다. 그리고 제가 써보니 이를 써서 글을 적용을 한다고 해서 노출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고 해서 노출이 되는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이버 시스템이 조금씩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그 말이 안 통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 말이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수정 얘기를 좀 했죠. 수정 같은 경우는 왜 많이 하면 안 좋냐면은 이거는 유튜브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컨텐츠를 딱 올리게 되면은 해당 플랫폼에서 이 영상이나 이 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잡습니다. 데이터를 잡아서 얘는 이런 사진을 썼고 이런 글을 썼고 이런 내용으로 발행을 했네 라는 인식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이 완료되고 노출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그 이상 안 건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수정을 한번 거치면 데이터가 한번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때 데이터 노출량이 팍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유튜브는 더 그렇고, 그래서 보통 수정을 한다고 하시면은 처음에 수정을 하시는 것보다 나중에 수정을 하시는 것보다 처음에 수정을 빠르게 잡고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삭제하고 다시 올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많은 SNS를 하실 때 너무 잦은 수정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냥 순전히 제 경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시스템상에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행위를 금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니면 내가 뭐 그런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케팅 직원이 없어요. 보통은 직원이 없잖아요. 1인 창업자분들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모든 SNS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시간을 그쪽을 줄이고 내 본업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느 정도 풀어서 미디어상에 노출을 시키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케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매출도 올라갔다가 나중에 또 직원을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 투자는 저희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사업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SNS를 좀 더 쉽고 손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만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